국어쌤의 독서생활입니다. 새학기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읽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주로 자기계발서나 실용서 위주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뭔가 말랑말랑 촉촉한 에세이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에세이를 읽었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눈물나게 좋았어요. 오늘은 혼자만 읽기 너무 아까워서 추천하는 에세이 2권 소개 영상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은 김소영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제가 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 1월 선정도서였어요. 선정도서를 투표로 정하는데 사실 전 이 책을 투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 외에 많은 분들의 압도적인 표를 받고 이 책이 뽑혔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의 세계 속에 있는 어른이지요. 저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초등학교 선생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를 대하기 어렵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도 어린이를 둘씩이나 키우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를 상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네요. 그러다 이 책을 읽고 처음에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깔깔깔 소리내서 웃기도 했습니다. 아마 곁에서 누가 지켜보았더라면 이 책의 정체를 무척 궁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1부는 곁에 있는 어린이로 글쓰기 교실에서 함께하는 어린이와의 일화를 통해 작가의 생각이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어린이와 나, 어린이를 통해 작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현재를 위로받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3부 세상 속의 어린이는 어른이 아닌 어린이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위치, 역할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어린이의 모습이 등장한다.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 라는 문장과 함께.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그러자 현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신발끈 묶는 게 서투른 아이를 위로하겠다고 작가가 한 말인데 아이의 대답에 저도 작가처럼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린이는 서툴고 미숙한 존재, 그렇기에 어른이 도와줘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했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은 왜 못했던 것일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과의 일을 세세히 기록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목은 청소년의 세계. 괜찮나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을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정말 웬만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린이를 대할 때 좀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저 역시 한때는 어린이였고 어린이의 세계를 지나왔고 어쩌면 아직도 제 안에 어린이가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노인이 될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어린이도 미래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또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사이에 늘 새로운 어린이가 온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는 늘 어린이가 있다. 두 번째 책은 서연숙 선생님의 소년을 읽다입니다. 책 표지에 다음에는 이런 곳이 아닌 곳에서 만나요 라고 써있죠? 이런 곳은 어디일까요? 이 책은 일주일에 한 번 소녀원에서 국어 수업을 한 선생님의 수업 기록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소년원에서 국어 수업을?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궁금증 저만 생긴 건가요? 이 궁금증은 소년원에 대한 우리의 편견 때문이겠지요? 상대하기 힘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일 텐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까? 이런 편견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봄 첫 만남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 아이들과 함께한 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 하면 험성궂은 외모에 거친 행동들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나온 소년들은 젤리가 먹고 싶고 아이돌 스티커에 열광하고 예쁜 책 표지에 마음이 가는 정말 제목처럼 소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면 이 구절이 왜 인상 깊어? 지금이 저에게 그런 시간이에요. 바닥까지 추락한 시간. 아이들의 대답은 비슷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관점에서 책을 읽는다. 연인과 헤어진 사람은 이별 이야기에 유난히 목이 맨다. 이별을 다룬 세상의 모든 노래 가사는 내 마음을 알고 쓴 것만 같다. 갇힌 사람에게는 자유의 이야기가 절절하다. 소년원에 갇힌 아이는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유독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들어와 얼음 송곳처럼 콕 박힌다. 서영숙 선생님은 책을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마음을 들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처지와 관점에서 책을 읽기 때문에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그 구절에 오래 마음이 머무는 까닭이지요. 이렇게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밑바닥에 숨겨진 맨얼굴을 선생님에게 들키게 됩니다. 이 책은 수업 일지인 동시에 성장 일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성장을 지켜보는 이들을 눈물나게 만듭니다. 시를 외우고 나를 위로하는 이 기특한 아이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간극을 메우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곳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 책의 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아이들은 작가를 맞이하기 위해 편지도 쓰고 퀴즈도 준비하고 역할놀이도 합니다.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소년들의 죄를 변명하거나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열고 환대를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새학기에 제가 만날 아이들이 매우 기다려지고 또 함께 책을 빨리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소개한 두 책 모두 읽고 나면 마음이 뭉클하고 어쩐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위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책이었어요. 제가 어린이와 청소년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가 더욱더 와닿았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서 추천해드리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